그러면 리플 볼까요? 리플 봅시다. 리플 말씀하셔가지고 리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455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3,100원대였나요? 그죠? 3,100원대. 3,100원에다가 3,1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지금 3,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간밤의 리플 상승에는 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이 두 가지를 딱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파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뭐였냐면은 어제 제가 멤버십 텔방에 글 올릴 때만 해도 3,120원 정도로 보이고 있었고, 이게 보이니까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3,120원대를 보이고 있었고, 업비트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이 초록색 박스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정말 고무적이다. 그리고 저기 깼고, 이 하락 추세를 깼고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 매물대로 봤을 때 노란 색깔 보이죠? 가장 지금 길게 돼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해가지고 이 매물대가 가장 많았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게 지금 이 초록색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상단. 그래서 이 상단을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단이 3,200원, 대략 3,200원이기 때문에 3,200원 위로 올라가야 이제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는 것이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한 겁니다. 돌파를 하니까 지금 3,400원까지 더 많이 올라온 거죠. 매물대를 돌파를 했었다, 간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였어요. 우리가 한때 볼린저 밴드를 매일 체크를 했는데 이제 하방으로 발산해가지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커졌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이때가 1월 1일인가 2일인가 아무튼 리플도 이때 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때 보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이때가 가장 이 폭이 좁았습니다. 지금 여기 딱 수축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BBW라 해가지고 이 그래프로 해서 수치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때는 18이었고 요 눌렸던 이때가 이 폭이 가장 좁았던 때가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 흐름에서도 가장 낮았던 수준이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응축된 힘이 작용이 됐던 거예요. 응축된 힘이. 그래서 달러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볼린저 밴드 제가 껐는데 가장 볼린저 밴드 이 폭이 가장 좁았던 시기에 응축의 힘이 모아지면서 발산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보다도 더 상승해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이만큼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까지 벌어졌습니다. 수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는 응축의 힘이 지금 적용이 되고 발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봐서도 리플이 지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21선 말씀드렸는데 리플이 진짜 지금 힘이 좋은 게 51선 돌파하고, 끌게요. 51선 돌파하고 지금 121선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1선 딱 저항에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121선. 이 121선을 뚫어내야 됩니다. 51선 뚫고 나서 지금 단번에 지금 121선까지 올라온 건데 121선의 가격이 2.38달러. 지금 가격이 2.38달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넘어서야 된다. 그러고 나서 300일선, 200일선까지 이제 차례차례 무너뜨려야 됩니다. 현재 지금 121선 저항에 딱 맞아가지고 넘어서느냐 마느냐 그런 위치에 있는 거다. 무엇보다 리플 랠리의 가능성이 좀 켜졌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 주봉 5%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제가 주봉 5%의 의미라고 해가지고 예전 영상에 요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주봉 5% 상승의 의미,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때도 첫 번째 슈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가 일정한 패턴이 있었잖아요. 상승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슈팅 나오고 두 번째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슈팅의 시작이 13년 10월에 7.7% 상승 후에 5주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슈팅이 14년 11월에 5.6% 상승 후 7주 연속의 상승을 보였고, 두 번째 사이클 때도 첫 번째 슈팅이 17년 2월달 6.7% 상승 후 5주 연속을 했고,
그 다음에 3주 하락 후 66% 상승 후 4주 연속 상승. 두 번째 슈팅도 결국에는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다음에 4주 연속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 2021년도죠. 이때도 첫 번째 슈팅은 2020년 11월에 5.7% 상승 후 5주 연속 상승했고, 두 번째 슈팅도 2011년 4월에 17% 상승하고 5주 연속 상승. 네 번째 사이클, 지금 사이클을 볼 수 있죠.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되면서 17% 상승하고 5주 연속 상승하고 1월 달에 3주 하락 후 하락한 다음에 14% 상승 후에 또 4주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슈팅이 2025년 8월 이후, 그러니까는 그때 프랙탈 관점에서 8월에 그 상승을 봤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7월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 영상 자료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7월에 그때 크립토 위크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때. 어쨌든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은 주봉 5%가 상승이 나오면 각 잡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거였어요. 지난주 이제 상승이 한창 나와가지고 3,000원 막 돌파해서 예전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주봉 기준 5%의 상승이 나오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자, 각 잡고 보자, 기억나시죠? 말씀드리면서 리플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만들어냈을 때 그 첫 주가 최소 5%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연속 상승세가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봉 단독적으로 주봉 5% 이상 상승을 보인 적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봉 5% 이상 상승이 나오면 무조건 연속 상승이 나온다가 아니라 연속 상승세가 나왔을 때 주봉 5% 이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5%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12% 상승이 나왔고 지금 14% 상승이 나온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주봉 지금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는 리플의 패턴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상승이 나오면은 나올 때 한 번에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작년 7월 달에도 이때 9% 상승 나오고 살짝 숨고르기 한 3% 상승 나왔었지만 그 다음 22, 그 다음 22%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때도 처음에 17%로 시작을 했지만 79%, 35%, 60%, 13%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이 12%, 14%니까 일단 뭔가 예사롭지 않은 상승률이 나온 거죠. 이 리플의 패턴상 봤을 때 추가적인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 리플의 랠리 가능성이 점화가 됐다. 그러니까는 뭐 반드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상승이 나올 것이다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이 리플만의 고유한 패턴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일단 점화는 된 것이다. 지난주에 주봉 5%로 시작을 했고 이번 주도 지금 예사롭지 않게 현재 1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랠리의 가능성은 켜졌다. 근데 좀 한 가지 좀 불안하다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아쉽다고 봐야 되나? 한 가지 좀 힘이 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의 재료가 있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리플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그 상승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선 요때 7월은 리플만의 호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크립토 위크,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그 주간이거든요. 근데 리플이 더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이 당시도. 어쨌든 그런 상승의 재료를 확실히 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봤을 때 확실히 상승의 재료를 물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나마 볼 수 있으면 이제 새해가 되면서 뭔가 추세 반전이 됐다라는 그것이 근데 이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추세 반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그 상승의 재료라고 할 만한 것이 확실하게 눈에 딱딱 보이는 시기는 아니다.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에스크로 소강 이야기 20% 유지 말씀하시는데 요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 얘기가 지금 요 신문사에서
갈링하우스가 에스크로 시스템 개편됐다라는 얘기하고 그 에스크로 지금 물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20% 그 클래러티 법안 중에 20%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법안이 있는데 근데 일단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클래러티 법안이 15일에 지금 이 TD 코인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이게 클래러티 그 법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2027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 법안 심의가 오는 15일에 있거든요. 1월 15일에 1월 15일이 MSCI 그 편출 여부가 결정되는 그날이잖아요. 스트래티지가 그 지수에서 빠져나오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 아니면 뭐 유예가 되든지 결정이 나는 그 날인데 그 날에 이 법안 심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의가 있는 날이 15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날에 뭐가 발표되는 게 아니에요. 이날에 그 법안 통과되는 그 투표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 심의가 뭐냐면은 지금 작년에 클래러티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거든요. 지니어스 법안이 작년에 이제 상하원을 다 통과를 했고 클래러티는 하원이 통과를 하고 이제 상원의 결정이 남았습니다. 상원에 이제 통과가 남았는데 아직 그 일정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일정 잡힌 거 아니고 지금 뭐냐면 이제 상원에 정식적으로 올라가기 투표에 붙이기 앞서서 그 법안들을 이제 다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는 좀 고치고 이거는 좀 보강하고 뭐 이런 거 요거를 15일 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날 뭐가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일 날 이것 때문에 뭐 가격의 변동이 나올 거다. 물론 MSCI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올 거다라는 것은 좀 기대는 내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클래러티 법안 법안 내용 중에 하나가 20%그 코인 발행사 뭐 재단이 20% 이상을 물량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법안 심의해가지고 이 법안 문구도 고치고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직 뭐 투표에 그 상원으로 넘어갈 그 단계도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2027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20% 얘기가 나오니까 에스크로 시스템 개편해가지고 이 기사는 갈링하우스가 에스크로 시스템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이 갈링하우스가 뭔가 발언했던 것처럼 지금 기사를 제목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봤어요. 쭉 보니까 여기 미국 의회가 20% 보유 제한을 핵심으로 내건 이 시장 구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에스크로 구조가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 리플의 갈링하우스 CEO는 에스크로 제도 시스템의 개편을 시사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개편의 시사를 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이 기사 자체가 어그로성이 되게 강하다. 그러니까 리플의 갈링하우스가 지금 에스크로 관련해서 20%그 물량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다 추정하는 겁니다. 다 추정.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하겠다, 뭐 개편하겠다, 다 추정되는 그 기사만 다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적은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리플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두고 시장의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초과 물량을 헤지펀드나 대형 금융기관에 장기 보유 목적 형태로 넘기는 방안을 거론한다. 또 일각에서는 에스크로 물량 상당 부분이 이미 외부 주체의 실질 통제 아래 있고 리플은 관리 역할만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금융기관 장기 보유 목적 형태로 넘긴다 하면은 결코 나쁜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이거는 그냥 본격적으로 이 뉴스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신 분 아실 거예요. 제대로 된 기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직 언급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발언도 없었고 아직은 모든 게 다 추측이거든요. 이 SNS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이 인플루언서들의 입에서 전해지면서 그냥 그것이 기사화된다거나 아직 그런 수준이지 아직은 뭔가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다. 더구나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다?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맞지 않다. 에스크로 물량 때문에 상승이 나올 거다. 이거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워낙 커져가지고 에스크로 뭐 관련해서 뭐 좋은 쪽으로 계속 내러티브가 흘러서 그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근데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안 좋다.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 클리어트 법안 20%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그런 걸로 상승이 나왔으면 다시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그건 좀 더 봐야 된다. 계속 또 이어가면은 리플 BTC 페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어제 무려 9% 여기 보시면 9%나 상승을 해가지고 예전에 그 어떤 상승 채널을 거의 상단까지 지금 딱 상단까지 올라왔고 무엇보다 요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하락 추세를 뚫고 그 다음에 한창 많이 그러니까는 그 작년 7월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그래도 상당히 비비고 있다가 10월 달에 무너졌었는데 고기를 들어가려고 살짝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진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좋다라는 것은 제가 무조건 좋다 말씀드렸죠. 무조건 좋은 거다. 지금 리플보다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강한 상태다. 그리고 이더리움보다도 지금 좋아가지고 이더리움도 어제 말씀드렸듯 이제 5주 연속 상승, 5주 연속 하락을 끊어내고 지난주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됐는데 간밤에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이더 대비해서도 이번 한 주간 1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지난 11월 때 고점이 여기였었거든요. 여기를 뚫어내야 됩니다. 지금 아직 터치는 못했다. 여기를 뚫어내야지 그래야지 진짜 이더보다도 이 리플이 더 힘이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텐데 물론 지금 강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도 힘이 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가 지금 상대적으로 약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하루 대비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 움직이는 만큼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어제 11% 정도 상승이 됐고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은 28%, 이더리움은 거의 한 10% 정도, 비트코인이 한 7%, 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YTD 1월 1일 기준으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리플은 지금 27%나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 이더리움은 7% 정도. 그래서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4%,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33%, XRP는 마이너스 33%로 불과 며칠 전까지만 어제만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됐었잖아요. 많이 올라왔다. 이제 이더리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YTD를 본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10위권 코인 쭉 보면은 27%로 가장 강해요. 어제만 해도 도지가 더 강했었는데 지금 간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XRP가 더 왔습니다. 지금 XRP가 굉장히 강하다. 큰 그림으로 볼 때 현재 2.39%, 2.4% 거의 가까이 지금 조금씩 더 올랐나 보네요. 조금씩 더 오르고 있어서 2.4% 가까이 가고 있고 어쨌든 요 박스권 안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20월선이 그때만 해도 막 이제 깨지네 마네 막 그랬었고 결국엔 또 터치를 했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바라는 찐 상승 전에는 반드시 털어야 간다. 이것이 이제 또 이 리플만의 패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나왔고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야 빛이 보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를 지나니까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8필패 대간 필승 말씀을 드리잖아요. 4848을 하면은 이게 진짜 결코 이 4848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 한 분께서 중요한 경험담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멤버십 소통방에 한 회원님께서 저도 실은 이실 짓고 하면 이걸 전체 보기로 할까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저도 실은 이실 짓고 하면 리플 얼마 전까지 하락장 중간에 사팔하다가 이득을 좀 봤다가 종국에는 손실을 좀 봤거든요.
웨이님 채널 리플 20월선 터치 가능성 보고 개수 늘렸다 줄였다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만이 오래가지 않더군요. 간신히 두 번째 하락장. 저는 웨이님이 더 밀리지 않을 거라는 관점을 참고했고, 친하지 않은 회사 후배하고 어찌 코인 리플 투자하는지 서로 코인 얘기만 나오면 서로 핏대 세우면서 관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봤다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수익은 하나도 못 봄. 실제 매수는 하지 않고 최저점 잡는다고 관측만. 그래서 시드를 60% 이상 손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이. 근데 돈은 또 어디서 더 끌어왔는지 더 낮은 가격 2,200원, 2,500원대 온다고 철석같이 버티더니 빗썸에서 2,640원대 찍고 그대로 솟구쳤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부서 이동 후에 리플 상승한 터라 그 뒤로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더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채널들 삭제시키라고 하더니 결국엔 본인은 바닥 못 잡은 듯. 그러니까는 올라간다고 하는 채널들 삭제시키라고 하더니 뭐 제 채널 뭐 포함하겠죠. 근데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시장에 대한 뷰를 늘 긍정적으로 보고 나서 그래서 의미 있는 수량을 모아서 때를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항상 상승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그 기억 속에는 얘는 맨날 롱만 보고 있구나.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조정장은 생각보다 길다. 이 구간 다 버텨야 된다. 하락에 대한 관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결코 상승만 10월 달이 돼서 상승 이제 불장입니다. 10월 달, 11월 달 됐다고 불장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오해다 이거는. 어쨌든 그 채널들 삭제시키라고 하더니 결국엔 본인은 바닥을 못 잡은 듯. 저는 결과적으로 2751원에 개수 더 털리고 잡았다가 2860원에 익절하고 진폭이 클 거로 예상을 했대요. 근데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말에 2,906원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급하게 잡고 며칠 기다리니 계속 가는군요. 계속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원님께서도 보니까 2,860원에 입절을 하고 진폭이 클 걸로 예상을 해서 다시 밑에서 잡아야지 했는데 주말에 2,906원까지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수량을 좀 잃어버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 대감 필승의 자세가 필요함을 머리에 새기려고 하는데 이놈의 손가락이 걱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한 회원님도 저도 사팔했다가 7,000개 날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4848이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그 감정과 이겨내고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런 감정 때문에 4848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도 10월 13일 날 영상이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 두 개의 댓글이 달렸었다. 희망고문 코인 유튜버들 리얼 극혐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 또 한 댓글은 여기 유튜브 진작 조롱하는 사람들 하수다. 난 이 사람 퇴사까지 했는데 리플 그야말로 지옥까지 박아서 조롱 박는 걸 봤다. 그리고 기어이 4,000원 찍는 것까지 버티는 걸 봤다. 멘탈 관리하러 오랜만에 와봄. 이분 보면서 버티면 부자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일관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팔하지 말고 단타 선물하지 말고 큰 그림 보고 가자. 그래서 사팔 필패 대감 필승 만들었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거다. 제 영상 똑같은 영상을 봤지만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희망 고문을 하는 유튜버들 리얼 극혐이다. 이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분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인드와 투자 방법이 부자를 만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하락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고 느린 부자 되기 방법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하락되는 게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제가 조정장은 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팔지 않고 모든 하락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게 가는 것 같아도 막상 4848 하면 어떻게 된다?
수량이 있는다. 그리고 그 욕심, 더 바닥에서 잡고 싶어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까 그 이제 친구분도 2200원, 2500원 온다 해서 철석같이 믿고 버티더니만 2640원에서 그냥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주말에 29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3400원. 이래서 4848 하면 망하는 겁니다. 48필패 대간 필승. 큰 그림 보고, 그래서 떨어지면은 팔고 밑에서 줄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유가 되는 한 모아가는 겁니다. 모아가는 거다. 분할 매수하는 거다. 저도 이번에 떨어질 때 계속 분할 매수한다, 특정 코인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리진 않지만은 아무도 분할 매수한다 말씀드렸죠. 저도 원래 그 계획 한 분할 하는 것 중에 100% 다 안 됐고 65%가 채워졌더라고요. 65%. 그러니까 65% 지금 하니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수량 2배 이상을 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고 밑에서 죽겠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그 본능, 팔고 싶은 그 본능, 두려움을 이겨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냥 떨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고 밑에서 죽겠다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그 본능이거든요. 인간의 본능. 근데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서 밑에서 죽고 싶다, 떨어지는 것을 죽고 싶다라는 거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48필패 대간 필승을 꼭 기억하셔서, 특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 선물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안 보실 거예요. 저랑 어느 정도 비슷한 결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본능상 4848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든 하락 다 쳐맞고 가장 미련하게 느린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부자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항상 꼭 기억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또 보면서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또 버거타임을 한번 봐야 됩니다. 현재 버거타임이 어떤지 봤을 때 선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흐르고 있고, 또 이 비트코인도 크게 꺾이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4시간 봉 기준으로 음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크게 꺾이는 흐름은 아니니까 일단 오늘까지의 버거타임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95K 요 저항대 1차 목표로 말씀드렸던 이 95K 요 저항대를 뚫어내는지를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